일단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사실 생기는 충격도 어마무시합니다. 직업에서부터 내가 조금씩 상실될 때 그만큼의 취약감이 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가스라이팅이라기보다는 심리학적 용어로 말하자면 심리적 지배에 가깝거든요. 일단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사실 생기는 충격도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높은 곳에 있는 분들이 떨어질 때 더 큰 추락, 어떻게 보면 그 큰 상실감은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만약에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누군가가 나를 오면은 다 교수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부릅니다. 내가 뭔가 대단한 존재가 된 것 같아요. 어딜 가도 내가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뭔가 은퇴하고 나서 뭔가 내 안에서 나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뭔가 계속 일상은 그냥 전혀 재미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일상은 굉장히 무료해지고, 그리고 교수라는 직업 자체가 어디 가서 계속 무엇인가를 보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얘기해야 살아남는 그런 직업군인데 그걸 얘기할 곳이 없다? 이거는 정말 미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취약함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수든 의사든 뭐 판사든 무엇이든 간에 내 직업에서부터 내가 조금씩 상실될 때 그만큼의 취약감이 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지 모든 것의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취약해졌을 때 그 취약함을 이용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자면 교수라고 해도요, 의사라고 해도요, 난 투자는 잘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교수 생활을 은퇴하시고 이제 뭐 살아보려고 하는데 좀 어려워요. 어떻게 이걸로는 좀 될까, 이 돈으로?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랬을 때 지금은 100세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120세는 기본입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투자를 모르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광고를 하면서 나만 따라오면 굉장히 내가 다 뭐 벌게 해주겠다. 이것만 하면 뭐 굉장히 대박 난다. 뭐 10배 오르는 뭐 10배거 종목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 그런가? 이 사람이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적은 자본을 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지금 자산가가 됐는데 나도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심리적 취약감이 오기 때문에 심리적인 취약한 사람과 그 취약함을 이용하는 사람 사이에서의 사실은 만남, 그것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한 요소와 사실 결부되어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경제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되게 외로워요. 그런 외로움을 틈타서 굉장히 로맨스 스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내가 건강 되게 어려워요. 건강이 어려웠을 때 이것만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취약함을 통해서 그 취약함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는 부류가 항상 존재하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꾸 좀 끊어지고 어떤 특정 집단이나 특정 사람하고 계속 교류하고 있는 것을 보면 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스라이팅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가스라이팅이 이게 너무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사실 가스라이팅이라기보다는 심리학적 용어로 말하자면 심리적 지배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이 심리적 지배의 대표적인 것들이 미니마이징이라고 해서 주변 사람을 자꾸 이렇게 끊어내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카톡 검사하고 저 사람이랑 전화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특정 집단과 사람하고 어울리는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원래 자기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다 했던 사람인데 우리 부모님은 굉장히 독립적으로 다 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뭔가 좀 이렇게 갑자기 의존적인 사람이 돼서 자꾸 그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그 사람이 그랬다더라. 계속 이렇게 말을 할 때도 A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걸 보면 좀 더 크게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람과 그 집단과 하고 있는 활동이 약간 비밀이거나 더 나아가서 뭔가 금전거래가 있다. 라고 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좀 더 크게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마지막은 본인 명의의 재산을 잘 이렇게 인지를 못하거나 혹은 가족에게 비밀로 하고 거액을 뭔가 이렇게 인출하는 것들이 찍히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연히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보면은 이 네 가지의 증거들을 좀 보면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라고도 한번 크게 의심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증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어떤 토대에 계속 있다면은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근데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3명의 사람을 좀 두는 게 좋아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믿고 있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말한 거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100% 믿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말했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혹시 좀 과한 건 아닌지를 믿을 만한 다른 3명의 사람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네 의견을 얘기해 줄래? 이러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얘기가 나와요. 이거 뭐 좀 이상하다. 말이 돼? 야, 그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다 템베거를 만들 거면 너한테 뭐하러 돈을 막 보내라고 그러고,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야, 무슨, 야, 그게 말이 돼? 그게 사이비가, 그건 사이비야, 야, 사이비야, 너 그거 가지 마.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아씨, 왜 그런 얘기를 해? 그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렇게 하다가도 좀 이상한가? 그리고 실제로 또 3명의 사람한테 여쭤보다 보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약간의 의심의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명의 사람 중에 더 좋은 건 전문가가 있으면 좋습니다. 사실 저와 같은 이런 상담에 관련된 전문가나 인간관계나 심리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정돈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는 사람에게 좀 여쭤보시면 훨씬 더 좀 나은 자문단을 좀 갖는 것도 굉장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모임에만 가는 것을 정말 지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만 내가 계속 100% 거길 갔다 하신다면 조금씩 다른 모임도 가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해보시면 그게 가스라이팅인 건지 아닌지를 좀 판별할 수 있어요. 내가 좀 자꾸 다니다 보면 여기가 뭐 가스라이팅은 아니었고 그냥 내가 좀 과하게 오해했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가 좀 이상한 데였구나 라는 것을 좀 생각할 수 있는 토대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만나고 나면 내가 초라해지는 느낌을 받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계속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진짜 미치게 만들거든요. 심지어 30분 동안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막 1절, 2절, 3절, 4절 거의 막 애국가 듣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이게 4절쯤 가면 되게 지치잖아요. 30분 동안 이러시니까 예를 들어서 나보고 밥 사준대요. 그래가지고 돌솥비빔밥 지금 먹고 있어요. 돌솥비빔밥 먹고 있는데 나와가지고 계속 한 30분 동안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주식을 해가지고 말이야 코인을 해가지고 지금 10배 벌었어. 10배. 아니야 20배 벌었나? 이쪽 쪽 뭐 20배 벌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 15,000원짜리 이거 사주는 거야. 고맙지? 고맙지? 그럼 좀 더 들어봐. 이 얘기 듣고 있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면 나 괜히 나와가지고 라면이나 끓여 먹을 걸.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 자랑, 자기의 능력 자랑, 자기의 어떤 돈 자랑 이것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나를 그만큼 비참하게 하고 초라해지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내가 그런 사람과 있을 때 너무 불편하면 끊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조금 멀어질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2번째는요. 뒤끝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만날 땐 잘 모르겠는데 만나고 나면 약간 쎄해요. 만날 땐 잘 몰랐지만은 만나고 나면 계속 좀 화가 나기도 하고요.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약간 우울하기도 하고요. 뭔가 좀 이용당했다는 느낌을 자꾸 받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한두 번이면 그냥 내가 좀 오해했나?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았나? 이럴 수도 있지만 이게 계속 사람을 만날 때마다 뒤끝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단순한 직관이 아니라 경험의 총합에서 오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3번째는 정말 첫 번째, 2번째도 정말 힘든데 3번째도 만만치 않습니다. 늘 불행하고 피해자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자기 힘든 이야기만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아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자식도 그렇고, 사회 나가면 그래,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건 진짜요, 어떻게 보면요, 1시간 정도 듣잖아요? 그러면 막 거덜나요, 내가. 에너지가 다 고갈이 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힘든 얘기는 되게 잘하는데 나도 힘든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전화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경청이 안 돼요, 일단. 딴 사람 얘기는 거의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는 자기만 갖고 있는 거예요. 절대 마이크 양보 안 합니다. 스피치 영역에서도 굉장히 사람을 좀 힘들게 만드는 그 영역인데 자기 힘든 얘기를 1절, 2절, 3절, 4절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 정리해볼까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나를 초라하고 좀 힘들게 만들 수 있다. 2번째는 어떻게 보면 뒤끝이 좀 계속 안 좋은 게 누적되는 경우. 3번째는 늘 불행하고 피해자인 경우. 그리고 이 3가지가 모두 한 사람에서 중첩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화해가지고 계속 나한테 뭐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와줘. 야, 그러니까 네가 좀 잘 됐으니까 나 좀 도와줘. 야, 나 좀 어떻게 할 수 있니? 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네가 좀 잘했잖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했다가 또 그 다음에는 나는 피해자야.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 나는 세상이 다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아들은 지금 서울대 의대 가가지고 또 대단하잖아. 야, 근데 니네 집 현수는 지금 삼수하니? 뭐하니? 약간 이렇게 얘기를 3박자가 계속 들어오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라도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그리고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면 어떻게 보면 이런 멀어질 수 있는 신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존엄성을 가진 사람으로 나를 대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요즘에는 뭐 의사소통 강의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책들도 많고요. 그래서 몇 가지 좋은 언어들, 막 사탕 발린 말들 있죠. 너무나 오늘 너무나 인상이 좋으세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되게 많은데 사실요, 사람의 관계는 첫인상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오래 두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나쁜 마음인데 사탕 발린 말만 하고 있었다. 그것은 언젠간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평소에 팀장님을 진짜 사람으로도 안 봐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팀장님마다 팀장님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셔요. 훌륭하세요. 팀장님 너무너무나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해요. 계속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팀장님이 또 회의를 하는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게 갑자기 입으로 툭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놀고 있네 씨.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진짜 존중하는지 아니면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인지는 그 사람과의 인생의 사계절이라고 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의 수레바퀴 속에서 나를 정말 존중하는 사람인지 나의 존엄성을 인정해주는 사람인지를 사실 보고요. 나이가 들수록 그런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 사람들은 저는 귀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말하는 게 뭘까요? 내 삶을 부정하지 않고 내 삶을 긍정해주는 사람 아닐까요? 그런 사람을 꼭 내 삶 속에서 붙들고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토대일 수 있다. 나도 또 그런 사람이 된다면 너무나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